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사무라이 정신이라는 개념은 도베이나즈와 서양의 기사들을 붙여서 만든 짝퉁이다. 최근 들어 왜곡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일본의 민족성에 대해 써낸 책입니다. 일본이 세계를 향해 표방하고 있는 사무라이 정신을 비롯 가미카제 특공대 미와 자국 역사 왜곡을 시작으로 주변국의 역사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일본의 역사 왜곡으로 주변국의 상처는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책을 쓴 장성훈 씨는 일본의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힙니다. 또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한일 간의 진정한 미래지향적 관계도 정립할 수 있다고 썼습니다. 필자는 73글자 외의 정보를 밝히지 않았으며 이미 상당한 재산을 갖고 있어 명예를 위함이라면 신분을 밝혔을 것이다 라고 썼습니다. 저희 CNN21이 사무라이 정신은 거짓이다의 저자 장성호 씨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한 번은 일본에 대한 역사책을 보다 보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고 뭐가 이상한 거예요. 어떤 특별한 동기는 없고 우연한 기회에 일본의 역사가 거짓말이다. 이게 사무라이 정신도 진짜가 아니다. 이게 서양의 기사들을 본뜬 짝퉁이다. 이런 거를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10여 년간 연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쓴 겁니다. 신사참배 같은 것도 다 거기에 나오는 군인들이 용감한 존경받을 군인이 아닙니다. 사실은. 근데 일본의 그 보수 정당들이 그 한때 아시아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그 대일본 제국의 향수가 젖어 있는 그 보수파 사람들을 갖다가 그 결집하기 위해서 그들로부터 표를 받기 위해서 그 신사참배에다 모셔놓고 영화하는 겁니다. 사실은. 난징 대학살이라 그래요. 일본이 이제 1937년도에 만주에서 중국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난징이 큰 도시고 인구 한 70만 정도 되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군대가 장개석 군대였을 겁니다. 아마 이제 꽤 저항을 했습니다. 저항을 하다가 뭐 금방 항복을 합니다. 항복을 했는데 그 시에 들어와서 70만 인구 중에 30만 명을 죽입니다. 순전히 재미로다가 중국 사람들 겁을 주기 위해서 그냥 여자는 전부 다 강간을 하고 죽이고 애들도 죽이고 불질러 그냥 모아놓고 기름을 뿌려서 죽이고 그것이 난징의 대학살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그때 죽은 거는 2만 내지 3만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2만 내지 3만은 어느 전쟁에서도 있을 수 있는 정상적인 희생자다. 절대 대학살은 없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그 많은 양심적인 그 당시에 이제 그 난징의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으니까 그 당시 기독교 단체나 사회봉사 단체들이 그 시체를 치우고 그러면서 그 시체를 치우고 하면서 숫자를 다 파악했고 그다음에 더 정확한 통계는 아이리스 창이라고 하는 중국계 미군 그 당시 LA 타임스 신문 기자였습니다. 그 기자가 그거를 정확하게 밝혀가지고 썼습니다. 근데 얼마나 일본의 사람들이 그 여자를 갖다 죽인다 살린다 이사를 갔는데도 또 폭탄을 보내고 그래가지고 그 여자가 나중에는 스스로 자살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그 여자 나이가 36인가 31 그 정도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살을 했습니다. 가미가제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자기네가 충성심으로 용맹심으로 뭐 천황만세를 부리주고 간 게 아니고 일본 정부가 그 당시 학생들한테 가서 너 가미가제를 안 하면은 자살 특공대를 안 하면은 우리가 너도 죽이고 니네 가족까지 다 죽일 거다. 그러니 네가 그것을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나간 게 가미가제입니다. 그래서 그 애들이 겁이 나가지고 비행기도 못하고 바지에다가 오줌을 싸고 그런 걸 때려가지고 구속을 해갖고 올리고 그런 애들이 가다가 그 배에 부딪혀서 죽는 게 무서워서 스스로 물에 빠진 애들도 있고 또 어떤 때 그냥 죽어도 좋다고 본국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또 일본이 거짓말하는 게 있죠. 저기 태평양 전쟁에서 그 옥세라 그러죠. 미군하고 싸움을 사이판이나 오키나와에서 싸움을 하다가 지게 되니까 일본 군들이 전부 다 자살을 합니다. 뭐 절벽에 떨어져도 죽고 또는 뭐 스스로 총도 죽고 그럽니다. 그걸 갖다가 일본 정부는 뭐라 그러냐면 사무라이 정신으로 무장된 일본 군들이 호러가 되는 치욕이 되느니 명예롭게 죽겠다 그러면서 죽었다. 그래서 그냥 옥세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 실상은 뭐냐 하면은 그 전쟁을 하면서 일본 정부가 미군은 스테이크 육식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포로를 잡으면은 그냥 죽이는 게 아니고 갈기갈기 찢어 죽이고 고기도 뜯어 먹어서 죽는다.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니 차라리 깨끗하게 죽어라. 그래서 그 쇠뇌시켰기 때문에 거기에 죽은 겁니다. 그 증거로다가 첫째는 애들도 죽었습니다. 어른이 명예로 죽으면 어린이나 죽죠. 왜 애들까지 죽습니까? 두 번째는 오키나와, 그 당시 오키나와는 일본 땅이 아닙니다. 일본의 식민지입니다. 근데 이 오키나와 주민들이 하도 일본이 겁주는 거에 쇠뇌돼가지고 미군이 상륙해서 전쟁이 다 하기 전에 6만 5천 명이 스스로 다 죽었습니다. 물론 애들까지 다 죽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동남아시아에서는 절대 그 옥세가 없었습니다.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거기서는 그런 옥세가 없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옥세는 미군하고 싸움을 하던 태평양 전쟁에서만 있었습니다. 사무라이 정신이라는 것도 일본의 오랜 군국시대에 의해서 내려온 게 아니고 1899년도에 니토베 이나조라고 하는 사람이 37살에 서양의 기사도를 본따가지고 미국 사람들한테 그저 심심해서 썼습니다. 그 책 이름이 부시도, 무사도라는 책입니다. 그때 처음으로 사무라이 정신 개념이 일본 역사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엄밀히 얘기하면은 무사도라는 말이 1585년도에 고요군칸이라고 하는 일본 책에 나옵니다. 근데 그 책에 나오는 무사도는 이런 오늘날의 충성, 겸손 뭐 이런 게 아니고 무사의 용감한 행동을 나타내는 그런 뜻의 무사도입니다. 그래서 무사도 또는 무도라는 말로 쓰였습니다. 근데 이 니토베 이나조는 서양의 독일도 유학하고 미국도 유학하고 부인이 미국 사람입니다. 서양 문물에 아주 젖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런 무사도가 있다는 단어를 모르고 스스로 서양의 기사도를 본따가지고 지가 무사도라는 단어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단어는 같지만 사실은 별개의 뜻이 완전히 다른 별개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무사도라는 개념은 그 사무라이 정신이라는 개념은 1899년도에 니토베 이나조가 서양의 기사도를 본떠서 만든 짝퉁이다 하는 것이 맞는데 그 짝퉁을 전쟁을 하면서 일본이 전쟁을 하면서 자기네 국민들한테 세뇌를 시켜야 되니까 전쟁을 하라고 그러면서 그 무사도라는 그 엉터리 개념을 세뇌시킵니다. 그래서 용감하게 무사같이 용감하게 싸움하고 명예를 지키고 포로가 되니 죽고 이런 식으로 세뇌를 시킵니다. 그리고 많은 언론들이 또 거기에 호응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당시 마치 무사도가 일본의 오래된 청결같이 오래된 그 아주 내려오는 정통관념같이 됩니다. 그러나 실상은 서양의 짝퉁입니다. 서양 기사도에.